음,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앞으로 제가 뭐 가칭, 전에는 이제 무드라 명상법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만다라 절 명상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가칭, 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할 겁니다.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그런데 이게 기초 수행부터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줌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줌에서 할 수 있는 기초 수행을 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자세만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요 명상만 해도 신체적으로도 이제 뭐 다리 근육 운동부터 해서 뭐 스트레칭 다 겸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걷기 운동 뭐 걷기 뭐 1km 정도 걷고 뭐 그런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지도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무문관 제 4칙 호자무수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서 알아차림한 거를 계속 얘기하면 돼요. 엄청 짧죠? 호감 선사가 그러니까 그 선사 이름이 뭐예요? 호감이야, 호감. 음? 호감 선사가 대중에게 말했어요. 서천의 달마는 그 서천은 뭐야? 이제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쪽에 천국, 천축국. 서천의 달마는 어째서 수염이 없는고? 어, 자, 요걸 듣고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홍미라님. 아, 달마가 원래 수염이 있었나 없었나 음,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알아차림했고. 네, 고영숙님. 네, 저도 이미지를 떠올렸다가, 수염이 있으면 어떨고, 없으면 어떨까, 그런 판단 음, 잘했습니다. 그걸 이제 분별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했고, 또, 네, 저도 수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데 나는 별로 수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게 나는, 네, 나는 관심이 없다. 그걸 알아차림했고, 그 다음에 이승근님이 못 들어온다 그러더니 댓글을 달았네요. 달마는 원래 수염이 있는데 하는 생각했으면 알아차림.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캐치가 잘 되잖아, 지금. 네, 홍미라님. 네, 푸근하고 배 뿔뚝이에 잘 웃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서 네. 정가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이미지는 사실은 포대화상이야, 포대화상. 아, 그래요? 달마대사는 여기 수염이 탁 내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눈꺼풀이 없어요, 달마대사는.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가지고 입이 항상 이렇게 돼 있고 웃는 모습 달마대사 얼굴은 별로 잘 안 그려.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되게 심각해. 음. 음, 근데 이승근님이 옛날 달마 그림 집에 있는 거 보고 무서웠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워. 왜냐면 눈이 없어요. 눈꺼풀이. 왜냐면 눈꺼풀을 달마대사가 자꾸 졸린다고 그 눈꺼풀을 잘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화지 예,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란 나무가 그게 참나무야. 차나무, 차. 여러분 뭐 설록차 이런 스님들이 마시는 차나무 있죠? 그런 썰이 있는 거야. 그런 썰. 그래서 스님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 게 이제 졸리지 않게 만드니까 이제 거기에 카페인이 커피처럼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쫓기 위해서 참선하는 스님이 차를 많이 먹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달마산사가
수행을 하는데 졸음이 넘어오니까는 그냥 눈꺼풀을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잘 때 눈을 뜨고 자겠지? 그렇기 때문에 달마조사 얼굴은 부리부리 해가지고 좀 무섭다. 네, 또, 네, 고영숙님. 네, 저도 무서웠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개념에 빠져 있는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글자의 개념에 빠져 있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했고, 또, 다른 또, 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 어떤 거든지 알아차리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문자님. 네. 아, 수영하는데 뭐 수영하고 뭐 상관이 있나? 음, 그런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아, 음. 수염을 다 뽑았나? 또 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아, 그게 네. 바로 연이어서 그런 생각이 뽑았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또 뭐가 또 생각이 있었나 한번 네. 살펴보세요. 네, 그러니 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 그러면. 네. 아마 달마대사는 머리숱도 별로 많지 않을까. 이제 머리까지 갔구나. 네. 그게, 예. 여러 잘 가지 또 알아차. 생각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이기환님. 네, 수염이가 옛날에 애들 어릴 적에 아빠의 까끌까끌한 그 수염을 보고 막 굉장히 애들이 시대했던 그 추억이 떠올라서 알아차림합니다. 어렸을 때 그 수염 까끌까끌했던 그 추억. 네, 좋아요. 잘 알아차림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화두 내용을 가지고 멘탈 훈련, 우리 마음의 작용의 특성을 깨닫는 일을 지금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 이게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러죠? 네, 내용으로 깨달은다면 그건 사기라고. 내용으로 깨우치고 성불한다면 그건 사기라고요. 내용에 없어요. 글자 내용에 깨닫는 내용이 없다고. 그 내용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어떤 실질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제 지혜나 깨달음이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내용, 개념,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안 돼요. 화두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계속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메타인지 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저번에 이제 조금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픈 포커스라고 미국인가 영국인가 그 이제 하버드대 출신의 그 심리학 박사가 뇌 바이오 그 뇌파 쪽을 전공해서 그거를 이제 오랜 세월 임상 실험하면서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 치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책을 쓴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접했는데 그동안 내가 뇌과학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평면, 입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그 부분이 뇌과학에서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을 이론화 또는 이제 실험한 자료를 찾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책에서 그 오픈 포커스라는 그분은 이제 그런 현상을 오픈 포커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하고 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뇌과학 이론적으로 이제 확실히 딱 틀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런 오픈 포커스형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명상 지도를 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말과 똑같이 영어하고 한국어 차이밖에 없어요. 거의. 지금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오픈 포커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픈 포커스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중학교 상식으로도 오픈은 열렸다는 거고 포커스는 초점이라는 거잖아요. 딱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맞춰진 거하고 오픈된 거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게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을 봤으면 점 바깥에 배경을 봐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의식이 좁혀졌으면 의식을 확산시키는, 이완시키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아, 서양인 학자가 의식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나 깜짝 놀란 거예요. 수행자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뇌과학을 전공하고 뇌파를 계속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계속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실험을 하고 이제 치유를 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책 내용을 보면 뭐 많은 부분의 어떤 그 특히 뭐 심리적인 병,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완치가 돼버린대. 거기서 제시하는 이제 명상법으로 하면. 근데 그 명상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련시켰던 명상법과 거의 같아요. 이제 그거의 이론을 딱 체계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김선정님. 공황장애가 치료된다는 그 명상법이 뭐라고요? 저 못 들어보고. 오픈 포커스라고 그 책을 검색해 보세요. 그 그러면은 책을 보면서 치료가 된다고. 거기에 이제 그 원리나 이런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 금방 이해돼요. 여태 훈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오픈 포커스라는 책이에요. 네, 책이야, 책. 네. 이름이 레스페미인가 그래. 레스페미. 페미. 레스페미.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명상하는 법도 유도해주는 이제 문구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튜브도 있어요. 그걸 이제 유도해주는 유도문을 읽어주는데도 거기에도 책 읽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잠안 그럴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거 한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한계와 특성이 딱 보여서, 이제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뇌과학 이론이 정확히 이제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제 수행 프로그램이, 명상 프로그램이.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시를 하면 효과가 훨씬 상승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을 여러분이 읽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임상실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병이 났었다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또 또 믿음이 더 확실히 생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들으면 더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도 더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도 생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볼 수 있으면 미리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호감선사가 대중에게 말했는데 서천의 달마는 어째서 수염이 없는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이 하나로 아까 포커스 초점으로 모여졌었죠.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또 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했어요? 우리 이완. 확산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딴 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 훈련시켰던 의식의 위치 이동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근데 거기서는 이 의식의 위치 이동이라는 부분을 공간에 집중하세요. 이런 말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의식의 위치 이동이라고 항상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거고. 그럼 이제 공간에 집중하세요 하고 의식의 위치 이동을 하세요 하고의 이제 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수행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수가 그 과학자가 제시한 방법에 이제 어떤 한계가 보이더라고. 음. 자, 여기서 호자 있잖아. 호자 그러면 이제 호가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 이 자는 이제 뭐 전미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의미는 없는 거고, 오랑캐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오랑캐는 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염 숫자고.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 그런 뜻이고, 앞에 여기 이제 인심 이렇게 한 거는 의문형으로 어째서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어째서 없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호가 뭐라 그랬어요? 오랑캐. 예. 그러니까 오랑캐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랑캐. 여기서는 달마대사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이 중국 조사선에서는 이 오랑캐를 달마대사도 오랑캐라고 불렀고, 또 부처님마저도 오랑캐라고 또 불렀대요. 이렇게 간혹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선사상에서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죽이라. 죽이라 그러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라 그래요. 이게 살불살조라 그래. 살벌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조상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국은 충효사상, 예의를 중시했던 그런 정서를 가졌던 뭐 국가적 시스템인데, 그 예의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을 그렇게 받들질 않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죠. 뭐 반역이죠. 혁명이고. 그런 정서를 공공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대 해석한 거죠. 그 오랑캐, 자기네들 외에는 다 오랑캐니까 중국은. 거기서 자기네 선불교의 시조라고 종조라고 할 수 있는 달마조사도 오랑캐로 그냥 취급을 한다. 그걸 넘어서 부처도 오랑캐로 취급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썼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직역하면 그냥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창구를 바꿔봐요. 김선정님. 여기 한문에서 달마라는 말이 있어요. 달마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탈마라는 말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해석에 달마라는 말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기 서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서 천축국에 서쪽에 있는 천축국 중국이 저기 뭐 인도죠. 거기서 온 거기에 오랑캐. 그러면은 달마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다 서쪽에서 오면은 다 오랑캐란 얘기지. 서쪽에 있는 오랑캐. 그런데 이 선가의 어떤 기계라고 그럴까? 그 사상이 어떤 고정관념도 깨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조상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이제 막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이나 정서가 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확대 해석이 된 거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제 처음에는 달마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오랑캐가 달마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랑캐, 일반 명사 그냥 오랑캐로. 예, 오랑캐 호. 그러니까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왜 오랑캐는 수염이 없지? 이런 얘기로 한번 참고를 하고 알아차림한 거를 얘기해 보세요. 네, 김선정님. 그러니까 우리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우리 한국을 중국에서 네, 이도 오랑캐이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 지금 서천호자 그러면은 이거는 동이족의 반대. 서쪽에서 온 오랑캐라는 얘긴데 서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옛날에 거의 다 수염을 길렀는데 그 서쪽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기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음, 부처님이나 아무튼 그 부처님 제자들 그 그림 뭐 불상에 수염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은 수염이 거의 없었을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그런 드는 걸 판단. 알아차렸어요. 네, 잘 알아차림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동 사람 그리고 인도 사람도 그렇고 이 구렛나루죠, 구렛나루. 여기로 엄청나게 수염 많이 난 사람들 많죠. 그렇죠. 중동 사람들이 수염이 많이. 네, 인도 사람은 좀 안 나나? 근데 중동 사람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에헴 나는 수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한 두 배, 두세 배 이상으로는 이게 조밀조밀하게 털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중동 그쪽에 하여튼 이 중국은 자기네 중앙을 제외하고는 동서남북 다 오랑캐야. 자기네는 무조건. 그래서 해능조사가 저 해남 밑에 쪽에서 왔잖아요. 출신이. 그러니까 그것도 오랑캐라고 했거든요. 변방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자기네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든지 뭐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로 보고 그 과정에 또 수염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중동 사람들은. 그런데 그 불상을 보면 이렇게 콧수염만 이렇게 타락 말려가지고 있는 정도지 이 턱수염이나 이런 그리고 구렛나루 이거는 거의 없죠. 그게 이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상이 만들어질 때 그런 모양의 그 머리가 이렇게 위에 이제 살상투락해서 떡 올라간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 모양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인도 토속인이 아니고, 토종인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뭐, 저 어떤 그 지형적인, 생각도,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했으면 됐고,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달마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말고, 그냥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라고 전제하거나 또는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지? 이렇게 의문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에서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김선정님. 그 오랑캐가 수염이 없다라고 네, 하는 전제 자체가 참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족을 제외하고는 같은 중국이라도 한족이지 세상의 중심이지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오랑캐거든요. 네, 근데 오랑캐가 수염이 없다. 그 중국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뭐 다 수염을 길렀는데 왜 오랑캐는 수염이 없다고 했나? 서로 그러니까 그 엉뚱한 소리를 한 거네요. 반대로. 그런 의문. 네, 또. 저도 반발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반발심이 올라왔고. 네. 이승근님. 오랑캐들은 수염이 덥수룩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고. 또 고영수님 손 들었나? 네. 음,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지? 그런 의문을 알아차렸고, 네.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우상화하려고 어, 다른 나라는 무시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판단을 알아차림했고. 이 화두 텍스트가 뭐예요? 목적이?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의문을 일으켜서 강력한 반전을 통해서
자기 고정관념이 날아가고 어떤 깨달음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상식을 가르쳐주고 무슨 예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 반전을 통한 충격요법, 자기 고정관념이 팍 깨지게 하는 그런 의도나 이제 그런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최소한의 의도가 어디에 담겨 있나? 그렇다면은 이게 반전의 의도가 담겨 있다면은 당연히 수염이 있는데 달마대사가 당연히 수염이 있죠. 뭐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수염 덥수룩한 게. 그런데 왜 달마대사 보고 수염이 있는데 왜 수염이 없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물어봤는가? 의문을 갖게 했는가? 수염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런 거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크게 깨닫죠? 잘, 네, 홍미라님. 특히 우리나라 스님들 보면 머리를 다 깎잖아요. 수염도 거의 없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네. 99%. 근데 꼭 깎아야 이게 하나? 면도기가 잘 보급됐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깎았어요, 머리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이거 삭도라 그래가지고 네. 첩수계 받고 그럴 때도 이제 그 아주 이 옛날 그 무쇠 칼 있잖아요, 부엌칼. 네. 그걸 날카롭게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거 머리 껍데기 벗겨지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스님들도 머리가 웬만큼 자라는 정도까지 있었던 거야. 잘 못 깎아. 그리고 뭐 보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정해진 날 깎기는 깎지만 이 칼이 면도기가 없었으니까 좋은 칼이 없었으니까 수염은 뭐하게 당연히 그랬겠죠. 수염이 없다는 건 깎았다는 얘기인데 안 나는 거는 머리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 수행의 네, 기준이랄까? 그거를 지적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음,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요. 동자 스님인가 하는 알아차림. 동자승은 수염이 안 났죠. 그게 아니라, 음. 아니, 흔히 그래도, 이승근님이 그랬다고.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는 의식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정화되어 있어서. 이게 오픈 포커스로만 지금 초점이 조리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요. 그럴 때 알아차리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내려놔요. 위치 이동해야죠. 나와야죠. 오픈돼야 되죠.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점에서 점 바깥으로, 글씨에서 글씨 바깥의 배경으로, 여백으로 나와야죠. 의식을 위치 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숲에서 숲 바깥으로 나오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포커스, 타겟을 향해서 의식이 좁혀지니까 스님은 안내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거죠. 에, 점 바깥으로 나오게, 오픈 상태로 나오게 유도를 해주죠. 안내를 하죠.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옛날에 뭐 중국 정서일 수는 없을 거고 우리나라 정서에 수염에 관계된 무슨 정서들이 있어. 수염에 관계된.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수염하면 하얀색만 수염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음, 까만색도 있었구나, 그런 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까만색도 있겠구나. 하얀색이라는 고정관념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네, 김선정님. 수염은
뭐 수염의 의미다 하면은 권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번 수염의 그런 방향으로 권위. 음. 또, 또 통상적으로 수염에 관계된 무슨 뭐 그 속담 같은 거 무슨 얘기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게 있어. 홍미라님. 오랑캐를 여자로 치부한 거 아닌가. 여자로. 여자들은 수염이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와 유사한 무슨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말이 많으면 그래, 그래, 그래. 네, 수염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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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리고 또 그런 통상적인 수염에 관계된 무슨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관습적인 거, 관습적인 얘기. 저는 훈장님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훈장님, 수염이 많이 난 훈장님. 네.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을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네, 조문자님. 네, 수염이 있으면 굉장히 음.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고 지식도 갖춰져 있고 이런데 수염이 없으면 좀,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보고 약간 얕잡아 보는 거.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수염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음. 이렇게 달마대사님을 조금 얕잡아 봐서 수염이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할 차림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스토리를 엮어서 한번 해보세요. 왜 달마대사가 엄청나게 수염이 많은데 그것이 수염이 없어졌을까? 또는 없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없어질까?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사극에서 수염이 많은 사람과 수염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구분돼요? 방정막 응. 수염 없는 사람은 좀 방정맞고 이방이나 그 내시 그렇지, 그렇지. 남, 그러려면은 아부를 많이 하거나 음. 굽신굽신거리고 어, 어, 그럼 수염이 상징하는 게 있죠. 근엄하고 학식이 네, 사대부들. 네네. 수염을. 남성성을 말하는, 그러니까 남성성. 남성성이 없어지면 수염이 없어지죠. 네, 예시가. 네, 그러니까 남성성을 제거해버리면 네, 수염이 없어지니까. 네. 그럼 남성성을 제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 서양 정서적으로. 사람들은 뭐 남성성이 약하다 이렇게 비하했다고. 비하했거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생각이 좁혀져 있는 거를 스님이 유도해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의식을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확장시킨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멘탈의 근육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어떤 정서가 있을 거고 어떤 것이 전제될 수도 있고 어떻다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수염이 없는 것이 여성성이고 또는 그걸 비하하는 거고 이제 이런 쪽까지도 왔어요. 그쪽과 그 정서를 전제로 이제 무슨 사람이 보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통상적인 어떤 스토리나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그게 수염에 관계된. 네, 조문자님. 네, 수염이 있으면 좀 건엄하고, 좀 학식도 많고, 음, 남들이 이제 존경받을 만한, 선사님인데, 네, 수염이 없다는 거는 좀 수행력도 약하고, 그렇지, 말도 많고, 네, 그렇지, 조금 말, 아주 낮게 이렇게 음, 평가해서 수염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한 차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식도 없고, 네. 그러면은 원래 수염이 많은 달마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됐다는 거지? 수행을 완전히 파했는 파했는, 상태. 음, 파한 상태. 어떻게 해서 파했을까? 뭐 하다 보니까 파했을까요? 음,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이제 다 왔는데, 그걸 이제 수행적 측면으로 이제 해보세요. 마음 아는 수행을. 아르마리를 음, 입 밖으로 자꾸 표현을 한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그 그래. 본인의 깨달은 바가 음, 생각으로 다 날아가 버렸다. 음. 그렇게 정리함을 알아차림. 그래요. 네, 거짓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른 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집단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스님이 유도한 대로 잘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왔어요. 생각보다. 확실히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니까 좀 느네. 스님이 좀 덜 답답하네. 마음이 잘 따라오니까. 자, 보세요. 달마대사가 우리가 달마도를 보거나 이러면 아주 뭐 수염이 그냥 뭐 정확하게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스님 이런 거 이렇게 참 이렇게 시커멓게 그리잖아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없으니까 허해졌어. 이렇게 허해졌다고 이게 이렇게 완전히 무슨 이 수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해지면 좀 시원하기도 하지만 병자 같기도 하고 진짜 무슨 또 기집애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게 다 빠지든지 뭐 빠졌겠지 뭐 면도로 뭐 그보다는 이제 그 달마 대사가 예를 들면 수염이 다 빠졌어. 그 왜 빠졌어? 그러니까 많이 주둥이를 나불거려 가지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다 빠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되는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별심이나 아르마리가 엄청나게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수행적 측면으로 놓고 이것을 이 텍스트의 의도를 잘 구성해 여러분이 추측을 해서 어떤 반전의 효과를 내게 해가지고 이 참구자로 하여금 깨달음이 콱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돼요. 또는 구성해 봐야 돼요. 네, 김선정님. 왜, 수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수염이 네. 없으면 말이 많고 여자고 뭐 여자는 수염이 안 난다 하니까 음, 뭐 권위가 없다거나 말이 많아서 뭐 수염이 다 빠져버렸다거나 아니면은 권위를 잃었다. 늙으면 뭐 이빨 빠진 호랑이 하듯이 뭐 늙으면 이빨만 빠지는 게 아니고 수염도 빠지겠죠. 수염 숫자도 네.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또 그렇게만 어 수염이 없다는 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았는가. 또 뭐 달마대사는 스님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 법문을 많이 하거나 질문에 답을 많이 하거나 뭐 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지금 기존에 이렇게 지금 스님이 정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적인 생각이 일어난 거 알아차림 하셨네요. 네,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의식이 이 오픈 포커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거기 답이 있네 없네 이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과정 상황에 어떤 의식의 상태가 되느냐, 그걸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좋아요. 구영숙님. 네, 저는 수염이 길었을 때 수염을 잘리면 수염이 없는 거라고 그런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음, 그냥 수염이 좀 잘리면은 수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또 이렇게 반론 같은 거 나름대로 그걸 또 알아차림을 하셨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더라도 스님이 유도하는 쪽에서 그 중간중간에 그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저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잘, 네, 홍미라님. 그 달마대사가
자기 기준이 하나씩 탁 깨어질 때마다 수염을 하나씩 탁 뽑았어요. 어, 좋아, 좋아. 아주 색다른, 자기 기준이 깨질 때마다 한 번씩 뽑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뽑힐 정도로 자기 기준이 이제 내려놓고. 깨졌으니까, 완전히 이제 뭐 고정관념 다 깨지고 해탈된, 그 어,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지죠. 네. 눈썹도 제가 떠올릴 때 되게 손충이 눈썹처럼 그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뜯었던 거예요. 뜯어서 그 눈을 부작용에. 보여요. 네, 좋아요. 모나리자. 네. 그러니까, 저런 생각들이 인정이 돼야 돼. 저런 걸 발표하는데 아무런 저항의식이 없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 수행을 할 때는. 네, 김 선장님. 그런데 중국인이 네. 오랑캐를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다. 또 이제 호자 무수는 어, 오랑캐를 칭찬한 얘기가 아니라 음, 분명히 그거는 뭐 수염이 없으니까 나쁘다, 아니다, 뭔가가 뭐 퇴화했다 이런 얘기지 오랑캐를 칭찬할 일은 없겠다. 중국인의 음, 특성상 음, 그런 음. 판단이 들었어.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반론이 나오고 뭐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를 마음 안에서 의식 안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막 그러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자유로워졌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어떤 의견이 이렇게 같이 좁혀져 가는데 나는 그거 그 생각 아니고 이 생각 일어나는데 그거 막 근데 이게 분위기 깰까 봐 말 못하고 막 이러죠. 그렇게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는 장애예요. 그런 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티벳에서 그 이제 딱셀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뭐 거기는 뭐 논설을 엄청나게 애워대거든요. 그러다가 그 애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손을 막 이러면서 막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토론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토론일 수도 있겠구나. 그 이제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막 그 어떤 그 주장을 해요. 또는 외웠던 걸 얘기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 뭐 앞에서 반론 제기 이제 중간중간 하기도 하고 듣기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문화로 하나의 게임처럼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조소를 들었더니 나는 뭐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반론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반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이게 마음 수행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가 어떤 집단 의식화돼서 신속하게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 집단의식으로 국가 시스템적으로 상황적으로 돼 있는 나라에서는 민족에서는 개인의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게 장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좀 근대화라고 그럴까? 그 과정에서 그 집단적으로 그렇게 개인의 전체주의 국가 같은 거죠. 의견을 다양한 거를 이렇게 허용하고 이런 문화가 어, 많이 없어졌어요. 억압된 거죠. 암묵적으로 그냥 내 의견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특이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그냥 억제하는. 그래서 이제 이 화두 수행을 하려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알아차림이 돼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말을 반론을 제기했으면은 이 반론 제기한 대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동감. 따라주길 바라죠. 계속 감정이 개입된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주장에 감정과 기대치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꼬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얘기하고 그게 허용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친구 간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통일에 조금 장애되는 요소들은 각자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지. 빨리빨리 하려니까, 응? 짜장면집에 가서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빨리 먹고 또 뭔 일을 해야 되니까. 새마을 운동 해야 되고, 경제 부흥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에 집단화된 거예요. 우리가 의식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또 발견을 또 자연스럽게 했네요. 좋아요. 자, 요 텍스트 내용은 아주 짧은데 요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후학들로 하여금 어떤 반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일어나게 어떻게 나 같으면 어떻게 구성할 건가. 요런 쪽으로 이제 한번 화두를 참고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고정관념이 또 깨지고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두 참고가 발전해 나가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이제 명상법을 해볼 텐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은 말해보세요. 미처 말하지 못한 거. 네, 김선정님. 지난번부터 수업 시간을 엄청 기다렸어요. 네. 제가 싱잉볼을 하나 좋은 걸 사고 싶어서 전부터 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떤 걸 사야 뭐 이렇게 소리가 좋은가, 뭐 아무거나 사도 되는가. 그래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한테 그런 싱잉볼이 뭐 좋은 게 있으면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싱잉볼을 쳐보고 자기를 관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느낌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방법이 그 4월 달에 불교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그때 싱잉볼 부스가 한 두 개 정도는 꼭 나와. 그럼 거기 오면은 이제 체험하면서 고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파는 데는 저는 몰라요. 뭐 취급하는 그 상점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모르고 뭐 검색하면은 나올려나 모르겠다. 그거는 검색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제 싱잉볼이 그때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명상종이라고 또는 좌종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거의 이 싱잉볼 좌종을 아마 이 불교계 쪽에서 제가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사용하는 스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수정이라고 하얗게 돌을 깎아서 만든 게 있고 이제 노쇠 같이 생긴 거 노쇠 형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두 개 쇠로 된 게 있고 돌로 된 게 있어. 그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쇠 성질보다는 이제 돌 성질이 좀 맞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선정님 같은 경우는 쇠보다는 돌이 좀 나을 수 있겠다. 일단은 재질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파동이 서로 이렇게 상쇄하고 간섭하고 이러거든요. 파장이 두 개가 섞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종은 그걸 맥놀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게 만들었는데
이 싱잉볼은 어, 약간 어긋나게 부자연스럽게 파장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구성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싱잉볼이라고 만들어진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좌종이라고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 그 종 있잖아요. 전통 종의 맥놀이 중심으로 파동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좌종식의 종은 이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그래도 좀 쉽게 좀 거부감이 별로 없이 되는데 지금 이제 티벳이나 이런 데서 인도 이렇게 싱잉볼이라고 나오는 것은 약간 거기서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백수정 쪽이나 돌로 된 싱잉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좌종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싱잉볼로 한다면은 이제 계속 쳐보고 자기가 감각을 찾아야 돼요.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그 돌로 된 게 백수정이라고. 예, 하얀색으로 됐어요. 이렇게 싱잉볼 보면 하얀색으로 예, 되겠어요. 예. 금방 표가 나요. 그 백수정이라는 돌을 깎은 거죠. 그런 그러니까 모양으로. 그거를 가서 직접 이렇게 쳐보고 이렇게 소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사요. 네, 편안하게. 일단 보통 한 개를 사잖아요. 한 개나 두 개 정도 사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궁합을 맞춰야 돼, 주파수를. 그게 좋겠죠. 치유를 혹시 위해서 만든 거. 목탁도 저한테 이렇게 궁합이 맞는 그 소리가 따로 그거는 이제 있어요. 파장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있죠. 들으면 훨씬 편한 게 있고 자극적인 게 있고 그러죠. 그거는 뭐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